영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목표가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찾아서 없는 요소를 찾아야 돼요. 네. 네. 가장 베이직 되는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내가 똑같이 말하는 부분들을 녹화를 해서 온라인에 올리고 그것을 약간 온라인 학원화 시키자라고 네. 생각해서 했던 게 벌써 이제 15년 전에 시원스쿨 처음에 만들어서 약간 이런 인터넷 콘텐츠죠. 저도 처음에는 그때는 이런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홈비디오 카메라로 시원스쿨 콘텐츠를 혼자서 찍어가지고 사이트도 혼자서 만들고 뭐 제로보드라고 하는 그 게시판 프로그램에다가 강의 올리고 자동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좌 번호로 돈을 받고 계좌 확인되면은 그 회원님들의 게시판 액세스 값을 바꿔줘가지고 그분들이 강의를 볼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아무런 투자 없이 시작을 했죠. 아무런 투자 받지 않고 거의 한 150만 원 정도로 처음에 시원스쿨 세팅을 해서 그래서 약간 그게 저희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처음 만나게 됐었던 광고 플랫폼은 당시 오버추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검색 광고, CPC 광고. 일단은 그게 제일 첫 번째 저희가 썼었던 광고고요.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거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돈 받고 서비스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한테 강의를 들어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학원에 강남역의 어떤 학원으로 오시면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내고 주 2회에서 3회를 오시는데 와서 1시간씩 공부를 하고 가시는데 만약 이분들에게 월 15에서 20만 원의 차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월 19,000원을 차지를 하고 집에서 그냥 제 강의를 동영상으로 보되 무제한 반복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가 받는 가치가 손해나는 가치보다 클 것인가. 그래서 뭐 강의를 물론 이렇게 와서 직접 듣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비용이 거의 10배 가까이 뛰고 그리고 내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수고스러움도 더해지는데 그 두 가지를 빼고 온라인으로만 이게 반복적으로 하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시원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서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것이고라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처음에 동영상을 올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액세스가 다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경쟁자도 대표님의 노하우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당신 영어 강사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경쟁사가 갑자기 폭발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저만의 영어를 가르치는 노하우가 정확히 있었는데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지금 알려져서 많은 곳들에 지금 쓰이고 있게 됐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되게 약간 저희 회사는 시원스쿨은 거의 7, 8년을 이렇게 수면 밑에서 그렇게 가는 것을 쭉 선택을 했었어요. 수면 밑에서. 그러니까 막 우리 잘 돼요. 저희 투자해 주세요. 막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름 아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약간 이런 구조를 계속 짜서 저희의 기초 체력을 되게 많이 키우고 약간 자랑 같지만은 15년, 16년 동안 시원스쿨을 시작해서 여태까지 오면서 한 해도 적자 낸 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부터 이익이 안 나면 안 했어요. 그냥 약간 욕심을 내서 막 계속 때려붙다 보면 언젠가는 유저가 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익으로 전환할 거야 라는 접근은 하지 못했고요. 왜냐면 일단은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날릴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날릴 수 있는 룸이 없었고 그냥 뭐 예를 들어 광고비를 1,000만 원을 썼으면은 예를 들어 거기서 1,500에서 뭐 2,000만 원의 이익이 나오지 않으면은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안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예전에는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면 영어가 가득한 책을 놓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문법책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들이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유일한 그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중간에 이렇게 비집고 나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될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영어 점수를 90점 맞고 토익을 몇 점을 받는 사람과 그냥 계속 뭐 춤추러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했던 사람하고 외국에 딱 갖다 놓으면은 둘이 영어가 안 되는 게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영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둘 다 뭐 나는 뭐 서울의 어떤 대학교 나오고 나는 의사고 뭐 난 교수고 그런 사람과 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운동만 했어라는 사람이 외국에 같이 갖다 놓으면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되게 약간 이게 너무 신기했고 왜 그럴까 되게 궁금했고 영어 선생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도 좀 신기했고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라고 봤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궁극적으로 제일 크냐면 기존에 영어를 가르쳤던 방식을 보고 어떻게 개선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보다 더 좋은 방식을 찾은 접근 방식이 아니었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옆에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못하는지를 찾아서 영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지금 영어를 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에 어떤 요소가 없는지를 찾고 그 요소들을 채워서 만들어서 그 요소들만 집중해서 채워서 만들어서 놓아서 그 사람이 궁축을 말하고 듣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필요한데 영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잘라서 놔두고 디파인을 하고 먼저 그쵸? 영어 예를 들어 이 집을 지어 그러면은 철골이 필요하고 콘크리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벽지가 필요하고 창문이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를 먼저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걸 해놓고 그거를 한 번씩 좀 명확하게 빌드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내가 뭘 못하는지를 모르는 것부터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왜 못할까 제가 보니까 현재형도 못 만드는데 과거형, 미래형, 뭐 비동사, 완료형 뭐 다 배웠어. 근데 되게 기본적인 현재형도 못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안에 커피 들어있어. 이 안에 커피 안 들어있어. 이 안에 커피 예를 들어 제가 이 커피 마신대 제 이 커피 안 마신대 영어로 해보는데 잘 안 돼. 제 이 커피 마셨대?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마셨대? 당연히 안 될 거예요. 이 커피 마셔본 적 있대 해도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저 엄청 긴장돼요. 저한테 안 물어볼 거라고 얘기하고 해주세요. 네네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 시제를 바꾸는 거를 전혀 정리가 안 돼 있고 잘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진도는 계속 나갔고 뭔가 배운 수준의 영어는 되게 높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아주 기본적인 영어도 못하는 약간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은 내 강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적어도 현재, 과거, 미래는 왔다 갔다 할 때 전혀 헷갈리지 않게 하자. 뭐 그런 몇 가지 목표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완전히 집중해서 공략해서 그걸 해결하게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낸 거죠. 목표를 많이 자른 거네요. 그러니까 약간 영어 못해, 영어를 공부해야지가 아니고 영어를 못하면 어떤 요소가 없어서 못하니 그 요소들을 채워 넣어보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영어 외국 나갔는데 이런 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아는 단어가 한 10,000개 돼요. 근데 내가 되게 쓸 수 있고 쉽게 나올 수 있는 단어는 100개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000개 단어를 머릿속에 있기는 해, 대충 어렴풋이. 근데 쓸 수 있는 건 100개밖에 없어. 근데 해외를 나갔다 왔더니 쓸 수 있는 단어 그 100개만 갖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아는 10,000개의 단어를 20,000개로 늘려요. 그러면은 아는 단어는 10,000개에서 20,000개가 늘었는데 쓸 수 있는 단어, 나한테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단어는 여전히 100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단어는 엄청 외웠는데 외국 나가면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내가 아는 영어를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습득하고 내가 체득화된 영역을 쓸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내가 안 나갔다 가서 영어 못했으면은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해서 영어를 못하는 줄 알아. 내가 한 영어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아요. 영어 공부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를 넓히는 게 되게 약간 중요하거든요. 습득하는 거. 아는 것과 습득하는 게 다른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잘 안 하세요. 저는 저병을 유튜브로 한 10,000번 정도 봤거든요. 10,000번 좀 약간 거짓말 못해서 하고 싶어서. 근데 수영장 가서 해보면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다 알아요. 막 물잡기 뭐 이런 거 다 봐서 다 아는데. 맞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아는 것과 내 것화 시키는 건 두 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4 더하기 3 그러면은 네. 7 4, 3 그러면 12 3, 5 15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체득화된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4 더하기 3 그랬는데 네. 막 8인가 6인가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체득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네. 막 이러고 있어야 돼요. 네. 얘한테 진도를 쭉 계속 빼. 이런 네. 상태에서 방정식 가르치고 4, 3 그런데 13인가 11인가 하는데 방정식 빼고 함수 나가고 분수 나가고 이러면 네. 앞단이 해결이 안 됐고 체득이 안 됐기 때문에 뒤에 배우는 것은 공부로 여겨질 수는 있으나 내 영어 실력과는 관계가 없는 그냥 공부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외운 거죠, 그냥. 네네네네. 그래서 앞단 거를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것을 신호라고 바라보고 이 신호를 내 것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 요소들을 정의를 하고 그것들을 완전히 체득하는 그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영어 교육들이 네.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배우면 넘어가, 배우면 넘어가, 배우면 넘어가. 이건 마치 근데 단체 교육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요? 이것도 온라인 강의도 네. 단체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뭘 모르는지를 만약에 안다 그래도 강의 진도가 계속 나가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제 오늘 갖고 올까 그러다가 네. 안 갖고 왔는데 이거 너무 시원스쿨 홍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요? 시원스쿨 펜 그게 바로 영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완전히 분해를 하는 작업을 먼저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적당하면요. 네. 적당히 모국어식을 할 거면 안 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우리 미드 많이 봐서 영어 늘었다는 사람 봤어요? 듣기 엄청 많이 한다고? 하루에 막 10시간씩 봤어. 막 영어 늘어요? 안 늘어요. 그러니까 저 대학교 다닐 때 그 짓도 했거든요. 네. 안 늘어요. 안 늘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단어를 알아야 하고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스토리도 접하고 책이죠. 책, 동화책도 접하고 아이들이 그다음에 뭐 듣기도 접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가니까는 이제 되게 약간 이제 저 그거 한다고 윈도우도 영어 버전 쓰고 맞아요. 그 게임도 한국어 패치 안 하고 제일 답답한 게 영영사전 쓰는 사람. 와, 정말 이거는 정말 그 고통의 사이즈에 비해서 아웃컴이 너무 초라해요. 고통의 크기에 비해서 아웃풋은 있겠죠. 근데 고통의 크기에 비해서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엄마들에게 그때 네네네. 영영사전으로 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찾아보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낭비고요. 그렇게 해서 영어 잘하게 된 사람. 근데 자, 그 방식을 통해서 100명 중에 한 5명이 잘해. 10명 중에 1명이 잘해. 네네. 그 1명이 잘하기 때문에 이 방식이 맞다고 할 수 없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써왔던 방식을 통해서 영어를 나 너무 좋아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네. 선생님 전 영어가 너무 좋았어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주변에 몇 명 없지만은 10명 중에 9명은 영어 시간에 딴 생각 막 하고 있고 1명이 되게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확률상 아예 wrong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나도 낮은 확률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은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이에게 영어가 되게 싫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개에서 3개의 단어를 그냥 습관화돼서 외우게끔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너스를 충분히 줘서 아이가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충분히 단어를 머릿속에 많이 넣고 있으면 나중에 중학교 가서 영어책을 딱 펼쳤는데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네. 쉽네.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단어들의 법칙, 그럼 그때부터 그 단어들의 연결 법칙만 연구를 하면 그냥 해석이 딱딱딱딱딱딱 되는 거거든요. 영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목표가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찾아서 없는 요소를 찾아야 돼요. 가장 베이직 되는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 내가 덧셈을 못하나? 체크를 해봐. 돼. 그럼 뺄셈이 헷갈리나? 뺄셈도 안 헷갈려. 곱셈이 헷갈리나? 곱셈 내가 헷갈려 하고 있었구나. 그럼 곱셈만 계속해.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을 막 섞어봐. 이제 됐어. 그 다음 나눗셈은 나 할 수 있나? 나눗셈은 하는데 조금 부족하네. 뭔가 편하지가 않네. 그럼 나눗셈만 계속해.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막 섞어봐. 그럼 이제 이게 되는 건데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어지럽고 어렵고 이렇게 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보자라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비단 그 공부에 대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스튜디오를 꾸릴 때도 스튜디오를 꾸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는 뭐 얼굴이 좀 어둡게 나와. 그러면 뭐 필요하지? 이거 필요하네. 뭐 화면은 모니터는 뭐 이거 이렇게 뭐 이런 저런 이제 우리가 없는 요소들을 찾아서 그것을 채워넣을 때 효율적이지. 그냥 뭐 스튜디오 용품 파는 데 가가지고 막 아무거나 막 사갖고 와서 그냥 막 갖다 때려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하고도 정말 결정적인 뭐 이런 산발대나 뭐 이런 데가 없어가지고 또 못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약간 영어를 못한다라고 놓고 봤었을 땐 그 없는 요소들을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내린 결론은 한국 사람들은 항상 쓰는 단어를 못하면서 어려운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외워서 기본적인 말조차 그 기본 말할 때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약간 하나의 팁을 드리면 예를 들어 그냥 피디님 그냥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뭐 보세요. 그냥 올리면 up, 내리면 down, 그리고 집어넣으면 in, 빼면 out.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up, down, 그다음에 in, out, in, out, up, down. 그죠?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앞에 get it을 붙이는 거예요. get it. get it. get it. 자, get it을 해서 그 다음에 up, down, in, out 한번 해볼게요. get it. up, get it down, get it in, get it out, get it up, get it down, get it in, get it out. 그렇죠. 이게 보면 이런 거예요. get it in, 집어넣어, 꼽아. 빼, get it out. 올려, get it up. 내려, get it down. 꼽아, get it in. 빼, get it out. 쑤셔 넣어, 그러면 get it in. 뽑아내, get it out.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표면에 올리는 거는 get it on이에요. on, off, on, off, on, off. 그래서 붙여 그러면 get it on. 띄어. get it off. 올려. get it up. 내려. get it down. 꼽아. get it in. 빼. get it out. 뽑아. get it out. 집어넣어. get it in.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럼 보세요. 그럼 get it 자리에 it이 사실 얘를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get the finger. 손가락을 집어넣어. 그럼 get the finger. 손가락을 빼. 그러면 get the finger out. 손가락을 올려. get the finger up. 손가락을 내려. get the finger down. 손가락을 여기 대봐. 그러면 get the finger on. 그렇지. 손가락 떼. 그러면 get the finger off. 그렇죠. 그럼 마이크를 대. 그러면 get the mic on. 그럼 마이크를 차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마이크 차다는 건 뭐지? 막 그런다고. 마이크 떼. 그럼 뭐요? get the mic off. 그렇죠. 마이크를 집어넣어 안으로. get the mic in. 마이크를 빼봐. get the mic out. 그렇죠. 마이크를 올려주세요. get the mic up. 마이크를 내려주세요. get the mic down. 한 가지 예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쓰는 이런 단어들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마이크를 켜주세요. get the mic on, get the mic off. 그리고 마이크를 좀 키워주세요. get the mic up. 마이크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get the mic down. 볼륨을 줄여주세요. get the volume down. get the volume up. 스크린을 좀 위로 올려주세요. get the screen up. 스크린 내려주세요. get the screen down. 이렇게. 근데 이런 게 되게 항상 쓰는 건데 이런 걸 대충 아예 안 하거나 그렇게 하고 고급 영어를 엄청 배우고 나서 외국 나가가지고 마이크 좀 빼세요, 뭐 붙이세요, 넣으세요 하면은 in, out 막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근데 영어 못할 때 in, out부터 안 나오죠. 일단 this부터 나오죠. 그치. this in, this 막 이렇게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합리적인 질문 왜 안 돼? 무슨 단어가 없어? 뭐를 못해? 뭐가 없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시온스쿨의 커리큘럼이었어요. 뭐가 없어? 왜 안 돼? 왜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 많은데 도대체 왜 올려나는 또 못해? 누군가가 영어에 있어서는 뭐 이시원이 뭐 누군가가 그거를 솔루션을 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좀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내가 먼저 뭐가 필요한지를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별로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뎁스 있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고 바쁘면 막 움직여서 뭔가 막 해.
doing을 해요. 뭔가를 해는데 네. 그게 의미 없는 공부이고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